여러분, 시청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탈진하여 쉬고 싶지만 마지못해 저녁을 준비한다. 음식 준비를 마치고 먹으려던 찰나 그는 본능적으로 잠이 든다. 피로에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보니 낯선 곳에 와 있고 앞에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 놓여 있다. 자신의 손이 이상하게 작아진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처럼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고 접시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작은 아이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불안해하며 말하기 어려워한다. 그때 갑자기 에릭이 나타나 손님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웬델린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리고 웬델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웬델린은 이 새로운 삶에서 자신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에릭은 손님들에게 웬델린이 처음 참석하는 축하 자리라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축하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축하 자리는 그들의 큰형인 쿠르트의 결혼식입니다. 이후 에릭은 웬델린을 파티 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차를 대접하며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웬델린에게 큰형 쿠르트가 귀족 가문이 둘째 딸 아말리에와 결혼한다고 말합니다. 귀족 가문이 둘째 딸이라고 합니다. 에릭은 아버지가 커트를 위한 적합한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다. 가난해서 귀족 가문들이었기 때문에 꽤 어려웠어요. 웬델린은 놀라서 말한다. 그러니까 형이 귀족과 결혼했다면 우리도 귀족이라는 거야. 우리는 바우마이스터 가문이야. 당연히 귀족이지. 에릭이 대답한다. 우리는 바우마이스터 가문. 진정한 귀족이라고. 웬델린은 자신들도 귀족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앞으로의 삶이 장미꽃으로 가득 찬 멋진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귀족 가문이 셋째 아들로 호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 앞으로 인생은 장밋빛일 거야. 축하가 계속되고 웬델린은 귀족 가문이 셋째 아들이 된 지금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우 행복해한다. 이제 귀족 가문이 셋째 아들이 되었으니 말이야.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마른 빵과 야채 수프만 있었다. 웬델린은 집안의 급격한 변화와 이상한 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에릭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에릭이 점심으로 낚시를 갔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에릭이 집에 돌아왔고 웬델린이 문을 열어주었다. 에릭은 웬델린을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호화로운 음식에 놀랐나. 웬델린은 어제 호화로운 파티는 어떻게 치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궁핍한 상태인지 물었다. 에릭은 비록 가난하지만 귀족들 사이의 관례이기에 손님들에게 매우 후하게 대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귀족들 사이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웬델린은 집안을 둘러보며 파티의 모든 것이 손상된 벽조차도 커튼으로 가려진 허울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에릭은 어제의 음식과 장식은 결혼식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다시 마른 빵과 수프를 먹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웬델린은 이 가족이 매우 가난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귀족 가문이 셋째 아들이므로 귀족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하려 합니다. 귀족으로서의 어떤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의 형제자매들이 사냥에서 돌아오고 하나씩 나타납니다. 그러다 자신이 사실은 가난한 귀족 가문이 셋째 아들이 아니라 여덟째 아들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셋째가 아니라 여덟째였던 것입니다. 웬델린은 분명히 낙담했고 나중에 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갑니다. 가난한 귀족 가문이 여덟째 아들인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을 다스리며 약 800명이 마을 주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는 밖으로 산책을 나가 비참한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는 에릭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머니의 눈물겨운 작별 인사와 함께 마을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웬델린은 그들에게 달려가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에릭은 쿠르트의 결혼식 후 떠날 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형제는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찾을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웬델린은 왜 그들이 남아서 땅을 상속받지 않는지 묻습니다. 에릭은 그들이 가난한 귀족이어서 땅을 나눌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이자 상속자인 쿠르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상속권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웬델린은 그들이 귀족 자기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자 그의 형제는
그들 중 한 명이 하급 귀족 가문이 딸과 결혼했다고 대답합니다. 다른 이들은 수도에서 일하거나 모험가로 일할 거야. 에릭은 웬델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 힘든 일을 피하려면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그들은 떠난다. 웬델린은 도서관에 가지만 모든 책이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한다. 우연히 마법 구슬과 이상한 글씨가 적힌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한다. 이 세상에 마법이 존재하지만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웬델린은 운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구슬로 자신의 마법 능력을 측정하기로 한다.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설명을 읽고 구슬의 마법을 사용해본다. 처음에는 속임수라고 생각했는데 구체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웬델린은 충격을 받았고 그 순간 숲속에 누군가가 웬델린의 마력을 감지했다. 다시 웬델린에게 돌아와서 그는 마법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두루마리의 나머지 부분을 열심히 읽었지만 쓸모없는 정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그는 마법에 대한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 도서관을 뒤졌지만 모두 쓸모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들어와 그를 찾은 후 웬델린에게 숲에서 장작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숲에서 장작을 가져오라고 했다. 웬델린은 숲으로 가서 마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바보처럼 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우스꽝스럽다. 그때 벤델린의 마법을 감지한 숲속의 남자가 나타나 말한다. 그러니까 마력을 가진 자가 너로군. 꽤 어리네. 벤델린은 겁에 질려 남자에게 막대기를 겨눈다. 남자는 그를 놀라게 한 것을 사과하고 자신을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벤델린의 손에서 막대기를 빼앗아 내던진다. 불행히도 막대기는 바위에 맞아 연쇄 반응을 일으켜 큰 맹수를 건드린다. 맹수는 벤델린과 마법사를 보고는 화가 나서 돌진한다. 웬델린은 겁에 질렸지만 마법사가 그를 붙잡고 마법을 상상해보라고 말하며 짐승을 향해 손을 가리키게 한다. 마법을 사용하라고 하며 그의 손을 짐승 쪽으로 향하게 한다. 웬델린은 공포에 질려 자신은 할 수 없다며 어떻게 갑자기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묻는다. 마법사는 자신의 안에 있는 만화를 받아들이고 모으라고 말한다. 웬델린은 성공적으로 마법을 시전하여 짐승에게 바람 마법을 쏜다. 마법사는 웬델린의 첫 마법 시전을 축하한다. 짐승이 다시 공격해오자 마법사는 강력한 바람 마법으로 그것을 파괴한다. 웬델린은 마법사의 엄청난 마법 능력에 놀란다. 마법사는 자신을 블레어드 공국의 전 궁정 마법사 알프레드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웬델린에게 자신도 위대한 마법사가 될 것이며 심지어 더 위대한 마법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알프레드보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아말리가 웬델린에게 마테라는 차를 준다. 차 대신이었는데 그냥 물처럼 보여서 웬델린은 놀랐다. 하지만 나중에 알프레드와 함께 차를 마시고 그 마법 같은 맛에 놀란다. 알프레드는 자신이 마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말하고 웬델린은 충격을 받아 왜 자신에게 마법을 가르쳐주려는지 묻고 자신에게는 돈도 없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한다. 알프레드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웬델린이 제자이기를 바란다고 대답한다. 웬델린은 마법을 배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열렬히 동의한다. 알프레드는 내일부터 마법 훈련을 시작할 것이며 웬델린은 마법 훈련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벤델린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권력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벤델린은 자신이 팔남이기 때문에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알프레드는 마법사들이 사회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벤델린을 그 지역의 다음 통치자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계승 다툼은 어린아이인 그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마법 사용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알프레드는 벤델린에게 마법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수업은 마법을 감지하고 최대 마법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는 벤델린의 마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한편 아버지는 서재에서 수정구가 제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없습니다. 쿠르트가 들어오고 그들은 웬델린에 대해 웃으며 웬델린이 마법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마법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웬델린은 마법 훈련을 계속하고 놀라운 발전을 보이며 고급 마법까지 사용하여 알프레드의 칭찬을 받습니다.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채소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알프레드는 웬델린이 가족들에게 숲에서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산나물을 가져왔다고 설명합니다. 웬델린은 채소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아말리 모두를 매우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코르트는 웬델린이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 삐쳐서 화가 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웬델린이 구하기 매우 어려운 채소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강을 건너 날아가야만 구할 수 있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웬델린 나이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나이에는 아버지는 웃으며 웬델린이 마법으로 날았냐고 묻습니다. 쿠르트는 웬델린이 실제로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뒤를 이을 그의 계승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알프레드는 웬델린에게 풍속 마법을 가르칩니다. 웬델린은 마법으로 돌을 던져 새를 성공적으로 사냥하고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자신의 성공에 알프레드가 새를 굽고 웬델린은 그 맛에 감탄한다. 웬델린은 음식에 허브를 넣고 알프레드는 놀라며 그 허브에 대해 묻는다. 웬델린은 숲속 깊은 곳에서 그 허브를 발견했고 맛이 매우 좋다고 설명한다. 알프레드는 웬델린이 발견한 것이니 맛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웬델린의 놀라움 속에 허브를 많이 넣는다. 많이. 그 후 알프레드는 그에게 다시는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 숲에는 여러 종류의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지만 식량과 약초가 풍부하다고 알려준다.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자 알프레드는 웬델린에게 그의 형 쿠르트가 이 기간 동안 그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이죠. 알프레드는 웬델린이 자신의 마법 사용을 발견할까봐 걱정하고 왕위 계승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위 계승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는 웬델린에게 통치자가 되고 싶냐고 묻지만 웬델린은 쿠르트와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알프레드는 웬델린에게 모험가가 되는 것을 제안하는데 마법사인 그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마법사에게 말이죠. 이때 알프레드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속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걱정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벤델린은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벤델린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모험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알립니다.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모두들 슬퍼합니다. 벤델린이 집을 떠나 모험가 학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그 소식에 유독 기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벤델린의 아버지는 그에게 학원에 갈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벤델린은 알프레드를 방문하여 그 학원이 있는 영지가 산맥 너머 번화한 무역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 아이들도 상당한 부를 얻기 위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부를 말이죠. 하지만 웬델린은 브라이어 요새에 도착하려면 먼저 순간이동 마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주 먼 곳이거든요. 그는 웬델린에게 순간이동 마법인지 부유 마법인지 묻고 알프레드는 부유 마법이라고 확인하며 그를 데리고 하늘에서 세상을 보여주는 비행을 합니다. 위에서 말이죠. 저녁에 알프레드는 다시 그를 덮친 불길한 저주에 저항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죠. 다음 날 아침 웬델린은 알프레드에게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훈련 웬델린은 알프레드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저녁에 웬델린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들이 숲속에서 다른 문명을 발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좀비로 변하게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이 생물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 순간 웬델린은 알프레드가 그 존재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서둘러 날아가서 자신을 깊이 걱정하는 스승인 알프레드에게 갑니다. 그는 알프레드를 만나고 알프레드가 어떻게 이런 생물 중 하나. 그 후 알프레드는 완전히 좀비로 변하기 전에 자신을 정화해달라고 벤델린에게 부탁합니다. 좀비로.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벤델린은 결국 동의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화의식을 거행합니다. 정화의식을. 몇 년 후 벤델린은 12살이 되어 어머니와 아말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험가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해 공장령으로 떠납니다. 며칠 후 벤델린은 아카데미에 도착하지만 지난 7년간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립되어 지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7년 동안 고립 생활을 해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다른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요. 그 후 선생님은 나중에 그들이 조별로 훈련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시험을 줍니다. 조별 훈련을 위해서요. 식당에서 벤델린은 친구를 사귈 줄 몰라서 외톨이로 남을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외톨이로 남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은 그를 위대한 마법사로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웬델린에게 자신들이 최고의 팀임을 증명해야 그가 합류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소년의 이름은 에이르이고 파란 머리 소년은 루이즈이며 그녀의 빨간 머리 친구는 아이나입니다. 그 후 다른 팀이 와서 에이르 팀과 웬델린이 누구와 함께할지 다툽니다. 그러자 모든 팀이 사냥을 나가서 잡은 것을 가지고 길드 사무실로 돌아와 보상을 청구합니다. 가장 큰 사냥감을 잡으면 웬델린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모두들 들떠 있습니다. 웬델린을 자기 팀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웬델린이 돌아와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거대한 보상을 받은 그의 놀라운 힘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많은 몬스터를 사냥하고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깜짝 놀라 웬델린을 자기 팀에 넣기 위한 경쟁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그의 엄청난 힘 때문에 더 이상 팀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후에도 웬델린은 여전히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해서 모두를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에 초대합니다. 자신이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불행히도 모두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한편 에어, 루이즈, 그리고 아이나는 자신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낀다. 가장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당이나 어떤 웅장한 꿈을 지배할 수 없다. 형제자매 중에서도 가장 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이나는 열정을 보이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거라고 말한다. 웬델린이 그들을 알아볼 때까지 숲에서 괴물을 사냥하는 중이다. 다음 날 팀은 다시 사냥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나운 늑대들이 무리지어 공격해옵니다. 팀은 맞서 싸우지만 금세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웬델린은 늑대들에게 공격받는 친구들을 보고 그들을 돕고 친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늑대들과 싸우는 팀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루이즈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늑대 한 마리가 공격합니다. 하지만 에이르가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해주고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늑대들이 갑자기 모두 팀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웬델린이 나타나 자신의 강력한 돼지 마법, 그는 에이르를 치료하기 위해 팀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팀은 웬델린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에게 폐를 끼친 것과 그의 승낙을 얻으려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의 승낙을 얻으려 했습니다. 아이나는 그의 강력한 마법을 보고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래에 더 강해지기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와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파티에서 공장님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학생들이 공장님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알립니다. 파티 당일 모두들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행사에 말이죠. 공장님의 조수가 그에게 파티에 웬델린이 있다고 알립니다. 공장님이 학생들에게 다가가자 아이나는 그가 자신들의 팀에게 말을 걸러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지나쳐 웬델린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비웃자 아이나는 당황합니다. 공장님은 웬델린과 이야기하며 볼마스터 가문에서 누군가 이 파티에 와서 산을 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참석했다는 것에 기뻐하며 다른 가문들은 과거 볼마스터 가문이 공장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났었다고 말합니다. 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공작이 가문이 현재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가난하게 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공작은 웬델린에게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합니다. 웬델린은 동의하지만 자신의 팀을 데려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모두 놀라며 웬델린은 아이르, 루이즈, 아이나를 데리고 갑니다. 성 안에서 웬델린은 궁정마법사 브란타그와 전직 궁정마법사 알프레드를 만나는데 그들은 알프레드가 오랫동안 리치였고 자신의 마법을 물려줄 제자를 찾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알프레드가 세계 최고의 마법사 5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법 가방이 웬델린에게 있으므로 웬델린이 알프레드의 학생, 그들은 알프레드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팀은 실망한 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웬델린을 이용할 생각을 했고 그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자 웬델린이 와서 오해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혼자 공작과 함께 가지 않기 위해 그들을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공작과 함께 말입니다. 그들은 웃으며 마침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때 공작과 궁정 마법사가 와서 웬델린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물품을 돌려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00골드 코인을 받습니다. 궁정 마법사 브란타그 또한 그에게 그의 스승 알프레드의 소유물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웬델린과 그의 친구들은 마법 비행선을 타고 그의 형의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마법 비행선을 타고서 에어는 비행선에 타는 것을 무서워해서 브란타그는 그에게 안심시키며 마법 비행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에어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자 브란타그는 이상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에어에게 배가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진 않지만 거대한 용이 공격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사악한 기운을 풍기는 거대한 해골용이 나타납니다. 배에 탄 승객들은 모두 공포에 질립니다.
배의 경비병은 위대한 네덜란드 마법사 브란타그가 함께 있으니 용을 처리할 것이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브란타그는 선장에게 그 용은 좀비라서 자신이 물리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정화 마법으로 정화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사용하는 법을 몰라요. 모두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브란타그가 모두를 안심시키며 웬델린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마법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웬델린은 무서워하며 용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브란타그가 그를 격려하며 엘프리드가 여기 있었다면 기꺼이 용을 쓰러뜨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이름을 듣고 웬델린은 용기를 얻어 용과 맞섭니다. 용은 웬델린에게 치명적인 숨결을 내뿜지만 그는 재빨리 피하고 그 뒤편의 숲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웬델린은 배를 돌아보며 확인하고 브란타그가 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법의 장벽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벤델린은 용의 공격을 계속 막아냅니다. 그는 짐승을 정화할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모은 후 그는 성공적으로 용을 정화하고 그의 모든 뼈를 모읍니다. 그리고 용의 심장 보석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벤델린은 배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그의 용을 물리친 승리를 축하합니다. 마법사는 벤델린에게 모든 것이 괜찮고 수도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수도에서 많은 물건을 사고 싶다며 기쁘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노인이 나타나 웬델린에게 말을 건넨다. 브란타그는 아르테리오, 안녕. 너도 이 배에 타고 있었구나. 라며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아르테리오는 웬델린이 용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즐거웠다고 대답했다. 브란타그는 아르테리오가 자신의 파트너 중 한 명이었다고 웬델린에게 소개했다. 모험가 시절에 웬델린은 놀라서 그들이 같은 팀이었냐고 물었다. 브란타그는 아르테리오가 현재 수도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대형 무역회사의 사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웬델린은 그를 환영하며 전에 쇼핑이 어떻다는 말씀이셨는지 여쭤봤다. 어려워요. 아르테리오는 수도에 도착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수도에 다음날 아침 배는 수도 항구에 도착했고 에이르는 먼저 마을을 조금 둘러보자고 제안했다. 팀은 동의했고 그때 브란타그는 급히 처리해야 할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떠났고 그들은 아르테리오와 함께 남았다. 그들과 함께 남았다. 갑자기 많은 기사들이 나타났다. 기사들의 지휘관이 내려와 고대뼈 용을 물리친 것에 대해 벤델린에게 감사를 표했다. 뼈 용을. 왕의 수행원이 그들을 위해 왕실 마차 문을 열며 왕께서 성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자 모두들 놀랐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벤델린과 아르테리오는 왕궁으로 향했다. 벤델린이 왕의 홀에 들어서자 누군가 그를 고대용을 물리친 자로 왕에게 소개했다. 고대용을 사냥한 자라고. 그 후 아르테리오와 벤델린은 왕에게 인사했고 왕은 벤델린에게 남작 자귀를 수여하여 그의 가문과는 독립적인 공식 귀족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왕은 그에게 쌍용 훈장, 즉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나라 최고의 훈장을 이어서 군사령관과 재무장관이 그의 고문의 가치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웬델린이 용의 뼈에 대해 받아야 할 보상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 결국 현명한 노인이 개입하여 보상을 15만 골드로 정하고 웬델린은 어리둥절해한다. 아르테리오는 그들이 웬델린을 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래서 그가 미래에 그들에게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한편 웬델린의 팀은 그의 형과 브란타그와 함께 웬델린이 기사인 아버지보다 높은 남작이라는 직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남작이 된 것이다. 이는 그가 가문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가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팀은 웬델린이 더 이상 그들과 모험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브란타그는 빈델린이 무지한 귀족이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 말에 빈델린이 계속해서 그들과 모험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팀원들은 매우 기뻐한다. 아르테리오와 함께 궁궐을 나선 빈델린은 자신의 경호를 자청하며 실력을 과시하는 근위병들을 만나게 되고 그 모습에 깜짝 놀란다. 아르테리오는 그것이 명성의 대가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용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중에는 딸과의 결혼을 원하는 부유한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인다. 빈델린은 한동안은 공개적으로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빈델린은 형제의 결혼식에 도착하여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묻자 가난한 자신의 가족이 또다시 결혼 선물을 보내지 못하고 평소처럼 가난을 핑계 삼았다고 말합니다. 결혼 선물을 보내지 못해
평소처럼 가난을 핑계 삼았다고 말합니다. 아나는 이 일이 공작령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공작이 매우 화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웬델리는 어리둥절해하고 그의 형이 가족의 가난이 어떻게 될지 설명한다. 그들이 그의 신하들이기 때문에 공작에게 나쁜 인상을 줄 것이며 공작에게 요청할 수 없다.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돈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웬델리는 호화로운 결혼 선물을 직접 사서 가져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가난한 자신의 가족을 대신해서 말이죠. 그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일을 완수했고 결혼식은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결혼식 후 아르테리오는 웬델린에게 다가가 귀족이 된 것을 놀리며 북쪽의 성인 친구에게서 받은 쌀을 선물로 준다. 웬델린은 쌀을 매우 기뻐하며 친구들과 함께 성으로 돌아온다. 친구들과 함께 거기서 그는 쌀과 수프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모두 함께 즐긴다. 같은 시각 교회 지도자는 손녀를 불러 적절한 신랑감을 찾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웬델린은 왕과 관련된 도움에 감사드리려 교회 장로를 방문하여 간단한 선물을 건넨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장로의 손녀인 앨리스가 차를 대접하러 들어온다. 차, 어른이 자신을 소개하라고 하시자 벤델린은 그녀가 많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 그녀도 마법을 쓴다는 뜻입니다. 어른은 앨리스가 치유 마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벤델린은 감탄합니다. 그들은 앨리스와 그녀의 능력, 그리고 그녀의 힘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려는 많은 귀족 가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능력 때문에 결혼하려는 귀족 가문들이 많다고 합니다. 벤델린은 농담으로 자신도 경쟁에 참가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어른은 그가 정말로 앨리스와 결혼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벤델린은 웃으며 그렇다고 말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놀라고 이제 그는 앨리스와 약혼하게 됩니다. 나중에 교회 장로와 그의 수석하인이 웬델린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약혼, 그를 보고 웃는 모습. 장로는 종에게 웬델린이 선물한 큰 선물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금화들이고 그들은 웬델린이 마법에 능숙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경영에 있어서도 현명하고 박식하다. 웬델린은 성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교회 장로의 손녀인 앨리스와 약혼했어요. 그의 형과 올케는 그에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광대 분장을 하고 장에 가라고 제안합니다. 쇼핑을 가라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시장에 갑니다. 사람들은 웬델린을 쳐다보며 그가 왜 그런 모습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래, 에어는 그들을 무시하고 쇼핑을 즐기라고 하며 그에게 과자를 고르게 합니다. 가게에서 시장을 거닐던 중 벤델린은 항상 자신의 추종자가 되고 싶어하는 창을 든 전사를 보고 불안해합니다. 그의 추종자가 되고 싶어하는 전사를 보고 긴장합니다. 에어는 그가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전사는 벤델린의 이빨을 보고 그를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곧 모든 전사들이 벤델린 주위에 모여들어 그의 추종자가 되려고 합니다. 벤델린은 순간이동으로 에어와 함께 재빨리 도망칩니다. 성으로 돌아온 벤델린은 여름 휴가조차 제대로 즐길 수 없어 매우 속상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휴가를 보내고 싶어 그의 형은 자신에게 합류하려는 모든 전사들을 거절할 추종자를 고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웬델린은 그 생각을 좋아했고 에어는 농담으로 자신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웬델린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에어에게 선물을 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빨리 심부름을 가야 한다고. 웬델린은 앨리스를 만나러 교회 장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교회 장로의 창문 앞에 도착하여 빨리 발각되지 않기 위해 땅에 숨습니다.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앨리스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가 과자를 사왔다며 같이 먹자고 말한다. 함께. 하지만 과자가 찌그러져 웬델린은 당황한다. 그는 앨리스에게 약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그녀의 의견을 묻는다. 앨리스는 용을 물리친 영웅의 아내가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한다. 성으로 돌아온 에어는 루이스와 아이나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이제 웬델린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되었다고 발표한다. 그들은 그것이 웬델린의 추종자가 된다면 에어가 선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 추종자. 그러자 루이스는 에어보다 계급이 높아 그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웬델린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주변에 웬델린을 설득할 방법을 모의하는 동안 웬델린은 교회 장로의 집사를 만나고 그 집사는 약혼 여인 앨리스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웬델린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후 집사는 첫 식사를 기념하는 선물을 사는 것을 제안합니다. 집사는 그들을 보석가게로 데려가고 웬델린과 앨리스는 결혼 반지를 봅니다. 웬델린은 그것들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리석은 귀족들의 전형적인 행동에 대해 언급합니다. 웬델린은 반지를 하나 마음에 들어하고 앨리스는 그에게 그렇게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싸요.
웬델린은 왕으로부터 용을 처치한 큰 상금을 받았기에 문제없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용을 처치한 상금으로요. 그는 반지값을 묻고 보석상은 매우 비싸다고 말합니다. 마법 반지라서 300골드 코인이나 한다고 합니다. 웬델린은 그 금액에 충격을 받지만 알리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지를 삽니다. 알리스 앞에서요. 마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웬델린은 마법의 빗쇼를 반지로 연출하여 그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성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 장로는 자신의 머슴에게 묻습니다. 웬델린에 대한 그의 의견에 대해서. 하인은 아직 웬델린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앨리스를 평범한 소녀처럼 대하고 그녀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상속인은 루이스와 아나에게 웬델린과의 결혼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도에 있는 앨리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앨리스가 갑자기 들어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웬델린의 형제는 그녀가 웬델린을 방문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상속인은 웬델린이 성으로 갔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앨리스는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벤델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 한편 벤델린은 왕과 함께 있으며 왕은 그에게 다른 용을 죽이라고 요청한다. 평소처럼 벤델린은 왕이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러자 기사단장이 벤델린과 공국의 마법사에게 작전 계획과 임무가 수행될 지역을 설명하며 마법사만이 용의 숨결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한다. 벤델린은 놀라서 그들 둘만 용에 맞서는 것이냐고 묻는다. 왕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때 강력해 보이는 마법사가 들어와 공국의 마법사 브란타그에게 인사한다. 브란타그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세 번째 분이시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마법사는 웬델린을 알아보며 그가 고대 용을 처치한 영웅이라고 말한다. 마법사는 웬델린에게 너무 감명받아 왕 앞에 있다는 것을 잊는다. 정신을 차리고 왕에게 인사하며 즉시 임무를 시작하여 용을 처치하겠다고 약속한다. 그의 마력이 흥분으로 치솟아 웬델린을 놀라게 한다. 브란타그는 그 마법사를 왕실 마법사 아름스터라고 소개한다. 세 사람은 임무를 시작하고 아름스터는 먼저 발케니아 황야의 군사기지에 가서 용을 공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한다. 용, 웬델린은 회의적인데 그곳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후 웬델린의 성으로 돌아오니 그의 형과 친구들이 그곳에 있다. 형은 그들에게 웬델린이 며칠 더 자리를 비울 것이라고 알린다. 그들은 황야의 괴물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을 죽이면 괴물들이 흥분하여 근처 마을을 공격할 것이다. 그럴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들은 모든 괴물을 없애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괴물들을 소탕해야만 한다. 따라서 웬델린은 왕국의 귀족으로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루이스는 놀라며 보통 땅과 기존에 이건 웬델린처럼 땅 없는 귀족이 아니라 군대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웬델린의 형은 다른 귀족들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서 궁정에서 웬델린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밝힙니다. 다른 귀족들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갑자기 밖에서 웬델린의 군대, 즉 바우마이스터 남작의 군대에 합류하려는 전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우마이스터 남작의 군대입니다. 웬델린의 형은 웬델린이 직접 병사들을 선택해야 했지만 그가 없으니 그의 추종자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어는 자신이 유일한 추종자이며 이제 웬델린을 대신하여 군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부재 중에 말입니다. 그는 매우 불안해하지만 친구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공중이동으로 웬델린이 이끄는 귀족 자제들과 주인 없는 추종자들이 이 전투에서 명성을 얻고자 합니다. 밤에는 숲속에서 야영을 하고 친구들은 첫 전투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라서요. 앨리스가 웬델린을 확인하러 왔지만 그는 이미 새벽 공격을 위해 용 근처 야영지로 갔습니다. 아침에 웬델린, 브란타그, 아름스터는 용의 굴 앞에 섰습니다. 아름스터가 큰 소리로 외쳐 전투를 시작하고 용을 깨웁니다. 아름스터는 강력한 마법 방패를 준비하고 용을 공격합니다. 벤델린은 아름스터의 엄청난 힘을 알아채고 그가 싸움에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싸움에 브란타그는 아름스터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용을 붙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패는 마력을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격은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들에게 용이 아름스터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만 막히는 모습이 보이고 벤델린은 마지막 일격을 날려 용을 죽입니다. 벤델린이 마지막 일격을 날려 용을 죽입니다. 한편 친구들은 앨리스와 함께 앉아서 수프를 마십니다. 앨리스는 그 분위기를 즐기고 그들은 용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치유 텐트로 가서 자신의 마법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합니다.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 때문에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게 됩니다. 마법사들 덕분에 군대의 저항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병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의 마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앨리스는 웬델린을 매우 걱정하며 부상자들을 계속 돕고 자신의 마법이 다 떨어지자 마법 반지를 사용합니다. 마침내 앨리스는 휴식을 취하고 한 전사가 웬델린의 약혼자라는 말을 들었다며 웬델린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하며 군대의 끈기를 그에게 돌립니다. 힘을 얻은 앨리스는 지칠 때까지 하루 종일 부상자들을 계속 돕고 웬델린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앨리스는 매우 피곤하여 바우마이스터 가문 사람 중 누군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웬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뛰쳐나가지만 웬델린의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웬델린이 그녀를 부르고 그녀는 그가 무사한 것을 보고 기절합니다. 웬델린은 그녀를 쉬게 합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 옆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노고를 칭찬하며 병사들로부터 그녀의 활약상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전투 중에 말입니다. 앨리스는 그의 말에 기뻐합니다. 갑자기 아름스터가 앨리스에게 달려와 그녀가 자신의 조카딸이라고 밝히며 충격을 줍니다. 웬델린. 다음날 아침 그들은 하인들이 성을 준비하는 동안 수도에 있는 새로운 본부로 향합니다. 하인들이 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웬델린을 방문합니다. 며칠 후 웬델린의 형제인 헬무트도 기사 가문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기사 가문 출신입니다. 헬무트는 웬델린에게 귀족 가문들이 자신들을 연결하는 이유를 말한다. 그들은 웬델린의 형제들로 그와의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웬델린은 당황하며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의 형제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이제 내 가치를 깨달아야 하고 너는 3년마다 열리는 무술대회에도 참가합니다. 웬델린은 대회 참가를 결정하고 마법부문에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마법부문의 형은 이 대회는 순수 무술만 허용하며 검술에 능숙하지 못한 귀족은 모두에게서 지위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파티 후 웬델린의 팀은 모여 대회를 위해 훈련합니다. 아이르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그들은 웬델린이 교회 수장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때 브란타그는 에이르, 루이스, 아이나와 함께 앉아 그들에게도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하며 예선에서 지면 귀족들 앞에서 웬델린 영주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웬델린은 팀에게 앨리스도 팀에 합류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가 교회 수장을 방문한 이유였습니다. 팀은 웬델린이 토너먼트에 대해 매우 흥분해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귀족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에이르는 매우 흥분해서 열심히 훈련하는데 나머지 팀원들은 그의 달리기를 따라갈 수 없어서 훈련에 지쳐버립니다. 팀 전체가 대회 우승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시작하고 웬델린은 그들의 성실함에 감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에이르는 격렬한 훈련으로 손이 피가 나지만 계속 합니다. 저녁에 웬델린은 에이르에게 왕실 기사단장인 페런이 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에 에이르는 왕국에서 가장 강한 검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낙담합니다. 에이르는 매우 속상한 마음으로 방으로 갑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그를 격려하러 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달리 모두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마법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에 화가 난 친구들은 그를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 에이르는 웬델린에게 대회에서 지면 팀에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찾아갑니다. 만약 그가 대회에서 지게 된다면 말이죠. 웬델린이 잠들어 있어서 그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에이르는 웬델린을 깨우고 웬델린은 자신이 앨리스가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강한 마법 능력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능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몰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몰래 연습하는 거예요. 웬델린은 모두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힘을 얻은 에이르는 웬델린에게 그가 꼭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경기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모두 경기에 대해 매우 흥분합니다. 경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웬델린과 기사단장 파론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웬델린은 파론에게 몇 초 만에 패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브란타그는 그의 속도를 놀리며 마치 토너먼트에 참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그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웃습니다. 그는 웬델린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나머지 팀이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빨리 돌아와. 웬델린은 그럴 일 없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팀은 모든 경기에서 이기지만 루이스는 준결승에서 진다.
곧이어 아이나는 창싸움 준결승에서 웬델린을 자신의 추종자로 삼고 싶어 했던 회전하는 창을 사용하는 전사에게 진다. 아이나는 그의 이름이 리딕이며 그는 단순히 움직임이 능숙한 것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그는 대상인 집안에서 자라 경영과 회계에도 능숙하다. 그때 아이나는 웬델린이 자고 있으며 자기 말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앨리스가 웬델린이 너무 지쳐서 잠들었다고 에이나에게 사과합니다. 전날 밤에 도시락을 직접 준비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이르는 파론과의 결승전에 오를 때까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격렬한 경기 중에 팔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은 그에게 기권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웬델린이 경쟁이나 승리보다 그들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심지어 모두를 위해 도시락까지 만들었는데 에이르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에이르는 도시락을 열고 기뻐하지만 더욱 위욕이 생긴다며 말한다. 웬델린에게 수치를 안기지 않기 위해 이 경기에 반드시 출전해야 한다. 토너먼트가 끝난 후 모든 팀원들은 멘토를 얻습니다. 에이르는 페론의 제자가 되고 루이스와 웬델린의 멘토는 마법사 아름스터가 됩니다. 아름스터, 다음날 아침, 쿠르트, 그의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그때 쿠르트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 특별히 온 손님이 그가 손님에게 가자 손님은 그에게 웬델린에 대한 편지를 건네주는데 쿠르트는 분노합니다. 웬델린 형제에 대한 그의 뿌리 깊은 원망을 드러내며 그는 편지를 다 읽지 않고 이 마을은 웬델린과 아무 상관없고 그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말리는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아 그에게 편지에 웬델린이 최근 임무 중에 사망했다고 적혀있다고 말한다. 웬델린이 최근 임무 중에 죽었다고. 장면은 웬델린으로 바뀌고 스승들과 훈련한 지 3년이 지났음을 보여준다. 스승들과의 훈련 이후 3년이 지났다. 웬델린과 그의 친구들은 첫 공식 임무라 매우 들떠있다. 브란타그가 와서 웬델린에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특별 임무가 있다고 말한다. 신속히 처리해야 할 임무라고. 브란타그는 귀족으로서의 의무로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벤델린에게 말합니다. 벤델린의 팀은 브란타그의 감독하에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브란타그가 감독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도착합니다. 다이아몬드에 안에서 브란타그는 임무와 장소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길드가 이전에 모험가들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경험이 많은 자들조차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웬델린이 결국 왜 쫓아온 건지 묻자 브란탁이 대답한다. 너는 무엇이니? 팀 이름이 뭐였죠? 벤델린은 대답합니다. 용사냥꾼입니다. 브란타그가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순간 웬델린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팀이 그의 뒤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모험가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에어는 용의 숨결 한 번만 맞아도 모두들 제가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동굴 안에서 문을 발견했다. 브란타그가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불행히도 그 방은 함정이었다. 브란타그는 그들에게 재빨리 나가라고 말했지만 문이 닫히고 숨겨진 마법이 나타나 그들의 움직임을 속박하고 그들을 다른 장소로 하나씩 순식간에 이동시켰다. 그들은 탈출 방법을 생각한다. 루이스는 웬델린에게 순간이동을 사용하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한다. 웬델린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는 순간이동을 하려면 이전에 있던 위치와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한다. 현재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이동을 사용할 수 없다. 팀은 후회하며 그에게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는다. 웬델린은 계단을 찾고 그들에게 계단을 오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길을 따라가고 꼭대기에 도착하자 브란타그가 앞방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방 앞에 무엇이 있을까? 팀은 긴장하지만 방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많은 골렘 기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 동굴을 설계한 사람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 동굴을 설계한 사람은 미친 게 틀림없어. 갑자기 방문이 닫히고 브란타그가 골렘들이 깨어났다고 말합니다. 깨어났어. 벤델린은 마법으로 골렘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친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마법을 아껴두라고 말리며 그의 마법을 아껴두라고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처리할게. 싸움이 시작되고 그들은 대부분의 괴물들을 물리칩니다. 브란타그는 방어 마법으로 지원하며 벤델린에게 그들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도와야 해. 팀은 계속해서 능숙하게 싸워 모든 몬스터들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앨리스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이나는 동굴에 들어왔다가 죽은 모험가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웬델린에게 보여줍니다.
갑자기 루이스가 소리를 듣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단을 확인하러 달려가고 다가오는 많은 수의 골렘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팀은 멍해집니다. 에어는 그들이 언제쯤 쉴 수 있을지 묻습니다. 브란타그는 그들에게 임무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벤델리는 자신의 팀을 매우 걱정하며 브란타그에게 언제 끝날지 묻습니다. 브란타그는 누가 알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왕과 아름스터는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왕은 아름스터에게 그들이 동굴에 들어간 지 소식이 없는지 닷새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왕과 아름스터 모두 그 팀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왕은 궁궐에 그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방 밖에서 벤델린을 싫어하는 귀족들과 그를 지지하는 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귀족이 벤델린은 죽었을 것이고 그것은 모두에게 큰 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교회의 수장이 도착합니다. 귀족 중 한 명이 그에게 손녀와 약혼자 걱정이 많으시냐고 묻고 말합니다. 교회의 수장은 전혀 아니다. 괜찮을 것이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불안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장관이 그를 불러 세우며 그들이 정말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거지? 이때 그 소문을 퍼뜨린 교활한 귀족이 자신의 하인에게 웬델린의 형제 쿠르트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들이 남작의 토지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델린과 그의 팀이 동굴에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웬델린은 앨리스의 음식을 먹고 마법력을 아끼기 위해 조금 쉽니다. 그때 앨리스는 그에게 자고 쉬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그들은 방들을 정리하며 위층으로 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에이르가 부상을 입고 언제 끝날까요? 라고 말합니다. 우린 죽을 거야. 앨리스가 그를 치료합니다. 그는 8인과 단 한 번의 결투도 하지 못했고 그 전에 죽는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들은 마지막 방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거대한 용이 그들을 사납게 공격합니다. 맹렬하게 브란타그와 벤델리는 마검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이때 거대한 골렘 기사들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가 아이나를 공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힙니다. 앨리스가 재빨리 그녀를 치료하고 팀은 기사들을 상대하는 동안 벤델린과 브란타그는 용과 싸웁니다. 그들은 용과 힘겹게 싸우고 브란타그는 벤델린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모든 마법의 힘을 다하여 그는 웬델린에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용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그때 알리스가 신성 마법으로 웬델린을 지원하여 그의 힘을 크게 증폭시킵니다. 웬델린은 용을 물리치지만 알리스와 함께 쓰러집니다. 팀은 남은 골렘들을 처리하고 웬델린과 알리스가 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탐험하여 중요한 마법 서적들을 발견합니다. 웬델린과 알리스가 깨어났을 때 루이스, 에어, 아이나는 마법 비행선으로 가득 찬 방을 발견하고 출구를 찾습니다. 모두 안도하며 매우 기뻐합니다. 임무 완수 후 벤델린과 그의 팀은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주 회계관은 벤델린이 임무 중에 모은 모든 자원을 모아 보상을 계산합니다. 놀랍게도 총액은 구성원 1인당 200만 골드 코인입니다. 벤델린과 그의 팀조차도 그 막대한 금액에 놀랍니다.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왕국은 20년에 걸쳐 분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벤델린과 그의 친구들은 아미스터와 함께 궁으로 향합니다. 이때 벤델린은 아미스터에게 수도를 떠나 곧바로 공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미스터는 놀라고 벤델린은 자신이 찾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온 나라에 그의 죽음을 퍼뜨린 사람. 그는 또한 아미스터로부터 자신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절했는지 모두 그 소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은 아미스터에게 그 모든 것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웬델린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거절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들에 대한 시기를 증가시킬 뿐이고 웬델린은 이미 그들에게 매우 후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후 웬델린에게 보상금 전액을 주기로 합의하고 그의 1000만 골드 코인을 축하하며 그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웬델린을 시기하는 자들은 모두 악당 로킨의 집에 모여 있는데 그는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는 웬델린이 살아남았지만 계획은 여전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웬델린의 모든 적들이 마침내 모였고 그를 제거하기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를 없애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후에 웬델린과 그의 친구들은 궁궐에 있고 누군가가 창문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웬델린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며 자신이 그들의 결석 기간 동안 수도의 궁궐을 책임질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재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아나는 그가 관리할 수 있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웬델린 같은 궁전, 여전히 봉사하기를 고집하는 로드릭을 암시하며 웬델린은 로드릭을 위한 파티를 열기로 하고 여전히 원한다면 함께하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싶다면 로드릭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웬델린이 자신을 신뢰하고 수도의 궁궐을 책임지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궁궐을 책임지게 해줄 것이라고 두 사람은 함께 축하하며 케이크를 먹습니다. 이때 팀은 웬델린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밖에서 그들은 웬델린을 재빨리 확보하려 하지만 그 사람은 빠르게 도망치고 로드릭은 웬델린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자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합니다. 웬델린은 왕궁에서조차 그 소문의 발원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으니 로드릭 혼자서는 분명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혼자서 말이죠. 로드릭은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곧 누구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웬델린에게 위험해졌으니 수도를 떠나야 합니다. 그에게는 웬델린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웬델린을 지켜보는 사람이 어린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웬델린은 연구소로 가서 수석 연구원 루카스를 만나 소환 도구 사용을 요청합니다. 웬델린은 특수 소환을 사용한 뒤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참치가 끄는 큰 수레를 끌고 연구소를 떠납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후 웬델린은 팀원들에게 모두 샤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소녀는 멀리서 계속 지켜보며 웬델린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이상해. 그러나 그녀가 그들에게 따라잡기 전에 웬델린과 팀은 즉시 순간이동한다. 궁전으로. 한편 로드릭은 웬델린의 죽음에 대한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것이 로킨스 씨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웬델린은 고위 관리들과 공작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큰 파티를 엽니다. 고위 관리들과 공작도 초대했습니다. 아미스터는 모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웬델린을 좋아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웃습니다. 그런 다음 웬델린과 앨리스는 특제 소스를 곁들인 참치가 담긴 음식 수레를 가져옵니다. 특제 소스를 곁들인 참치였습니다. 모두 놀랐지만 결국 그 맛에 반합니다. 그러자 로드릭은 웬델린에게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최고 회계관의 동생인 로킨스 씨라고 말합니다. 최고 회계관의 동생, 로킨스 씨였습니다. 웬델린은 충격을 받고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로드릭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른 사람. 로드릭은 로킨스 씨가 자신의 형과의 오랜 갈등 때문에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문제 때문이죠. 웬델린은 로드릭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고 로드릭은 자신이 사실은 넉넉하지 못한 상인 집안 여자와 로킨스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로킨스 씨가 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로드릭은 또한 웬델린의 형인 쿠르트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고 웬델린에게 알립니다. 웬델린이 죽으면 쿠르트의 아이들이 웬델린의 자기와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요. 로드릭은 웬델린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안심시킵니다. 저녁에 로킨스 씨의 조수가 그에게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알립니다. 전국적으로 그가 동굴에 있을 때 웬델린 남작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소문입니다. 로킨스 씨는 충격을 받고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와 왕궁의 사자가 그를 즉시 왕에게 불러들이고 있다고 알리자 그는 당황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로드릭이 이러한 반대되는 소문을 퍼뜨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웬델린에게 소문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소문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이것이 그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로드릭은 그들이 단순히 부인할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웬델린은 로드릭이 최초의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알아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자 앨리스가 로드릭에게 참치를 건넸다. 이때 웬델린을 지켜보던 소녀가 파티장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웬델린을 향해 달려갔다. 에어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그를 넘어뜨렸다. 갑자기 그녀는 참치 앞에 서서 그것을 한꺼번에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모두가 놀랐다. 그때 마샬 에드가가 도착하여 그 소녀를 자신의 딸 웬델린 아이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웬델린 아이에이에게 웬델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그를 계속 지켜봐왔고 마침내 그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대답했다. 웬델린은 기뻐하며 자신이 무엇을 통과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앨리스에게 참치를 더 달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더 가져오라고 합니다. 마샬은 웬델린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딸이 항상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하고
브란드타그는 이것이 영웅증후군 때문이며 엄청난 마법 능력을 부여하여 몸의 근육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높은 신진대사를 일으켜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고 밝힙니다. 마샬은 벤델린에게 이제 매우 부유해졌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벤델린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벤델린은 자신이 갈 계획인 곳에 그렇게 강력한 경호원이 왜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공작령에서 간단하고 재밌는 일들을 합니다. 마샬은 그에게 공작이 자신이 그 지역의 야생 괴물들을 몰살할 것이라고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지역의 야생 괴물들을 몰살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작이 와서 벤델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멜리은 웬델린의 죽음 소식을 커트에게 전하고 커트는 기뻐한다. 그의 자녀들이 웬델린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멜리는 창밖을 내다보고 살아있는 벤델린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 후 벤델린과 그의 팀 그리고 브란타그가 함께 앉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분배 몫을 협상합니다. 현상금에 쿠르트는 여전히 형 벤델린을 원망하기 때문에 매우 가혹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의 태도와 탐욕 때문에 모두를 짜증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벤델린의 팀에게 유해를 줍니다. 나중에 벤델린은 형 힘렛을 방문하여 그에게 항상 자신에게 그런 원한을 품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런 원한을 힘렛은 벤델린이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로 인해 힘렛은 용사냥꾼이 자신의 지위를 빼앗을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벤델린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힘렛의 아내는 웬델린에게 그가 훌륭하다고 말하며 숲의 좀비들을 정화하는 일에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아버지도 그 좀비들 중에 있었다고 밝힙니다. 웬델린은 할아버지가 훌륭한 동료였고 그의 장비를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치광이 쿠르트가 아니라 웬델린이 정당한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힘렛은 그녀의 말이 사실이며 사실 모두가 그렇게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웬델린과 팀은 숲으로 향해 좀비들을 처치하기 시작한다. 그와 앨리스 사이에 큰 공유 마법원이 있다. 마침내 거대한 괴물 군단과 엄청난 용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벤델린이 용을 물리칩니다. 동시에 팀은 괴물들을 공격하여 모두 물리치고 모험가들이 팔았던 장비들을 모두 되찾습니다. 후에 할아버지 마린이 나타나고 팀은 그의 방패를 보고 알아봅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리치로 변해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딸에 대해 묻고 그녀의 안전을 확인한 후 자신의 검을 앨리스에게 건네 그녀를 정화시킵니다. 그 후 벤델린은 사망한 병사들의 장비들을 모두 모아 마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돌려주고 무덤에 묻도록 합니다. 시체들. 평소처럼 어리석은 쿠르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낡은 장비들을 모두 가져가려고 한다. 하지만 벤델린이 그를 막는다. 쿠르트는 마을이 가난하고 그에게는 이 방패들의 금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벤델린은 그에게 큰 철개를 건네주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방패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떠난다. 마을 사람들의 방패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떠난다. 쿠르트는 분노로 이를 갈지만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벤델린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후 벤델린과 그의 팀은 공작 저택으로 가서 벤델린은 공작에게 이것들이 그의 병사들의 유해 전부라고 알린다. 공작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벤델린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보내겠다고 말한다. 그 마을의 영주께서 다음 기간에 숲 정화 작업을 관리하러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웬델린은 망설이며 자기 마을 외에는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공작은 그를 안심시키며 직접 편지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공작은 궁전으로 돌아가 수석 회계관에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작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 후 웬델린과 브란타그 그리고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 이장은 그들이 영영 떠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그들이 떠났다고 대답했지만 공작은 모든 전사들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명의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000명의 병사들이 있으니까요. 마을 수장은 그렇다면 웬델린은 마을 전사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마을의 전사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웬델린은 장례식에 참석했고 앨리스도 참석했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영주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어리석은 쿠르트에게 화가 났습니다. 마을의 영주인데도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웬델린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를 좋아했으며 브란타그의 행동이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때 아말리와 아이들이 장례식에 왔고 벤델린은 인사를 합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아말리를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아말리는 그가 바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삼촌이 용사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용을 사냥한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용과 싸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에이르, 루이스, 이나는 벤델린이 첫 번째 위대한 용과 싸운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 용과 말입니다. 파티는 계속되고 벤델린은 아말리와 함께 아이들이 정말 많이 컸다고 말합니다. 정말 많이 자랐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도 어른이 되었고 이젠 아이들 생각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은 웬델린 삼촌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하고 싶다고. 웬델린은 지금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고 물력 과자를 가져다 주자 아이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 후 웬델린은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마을 수호자가 와서 웬델린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요청을. 그는 마을이 쿠르트 영주 대신 그가 마을의 영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르트의 관리하에 있으며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웬델린은 특히 형과 아버지 앞에서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형과 아버지 앞에서는 말이죠. 간수는 자신의 양심은 편안하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왕궁을 포함한 모두의 바람이 그러하며 자신에게는 강력한 추종자가 있어 자신이 없는 동안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모험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강력한 추종자가 있어서 그의 부재 중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웬델린은 간수가 이 모든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때 브란타그가 와서 간수에게 매우 영리하다고 변두리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벤델린은 브란타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묻습니다. 브란타그는 왕궁에서 그를 새로운 영주로 삼고 싶어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 후 벤델린은 브란타그와 함께 앉아서 그에게 벌어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이 오랫동안 이 광대한 땅을 개발하여 개척하려고 했다는 것을. 하지만 이 땅의 과거 지배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방치된 채로 남았습니다. 소홀히 방치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쿠르트는 평범하고 무가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왕궁은 벤델린이 쿠르트를 자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그들은 그의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그 후 벤델린을 통치자로 임명할 것입니다. 브란타그는 이 계획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자금조차도 미래의 토지 개발을 위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벤델린은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의 전개와 궁궐의 음모 때문에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곧 쿠르트의 조카들로 밝혀지는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벤델린은 그들과 마법 게임을 하고 그들은 매우 즐거워합니다. 모두가 궁궐의 요청에 대해 동의하는 것에 대한 벤델린의 불안감을 눈치챕니다. 이는 쿠르트의 조카들이 귀족으로서의 미래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벤델린의 아버지인 메이저 경을 방문하고 벤델린은 햄릿과 브란타그와 함께 그들을 가로챕니다. 그들은 쿠르트 대신 벤델린이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며 간청합니다. 그가 통치자가 되도록. 벤델린은 아직 고려 중이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아직 브란타그는 마을 서기관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목소리 내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란타그는 벤델린에게 다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서기관은 떠나기 전에 동의합니다. 떠나기 전에 나중에 아말리는 쿠르트의 방 근처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빨리 벤델린을 제거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촉합니다. 쿠르트는 경노하여 미쳐 날뛰며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든 벌하겠다고 위협한다. 그 후 벤델린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형이 만약 지배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고민한다. 다른 지도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형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워한다. 벤델린은 형과 그의 가족을 걱정한다. 그는 형을 찾아가 설득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그대로 남아서 쫓겨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그의 형은 결국 격분하여 벤델린에게 소리친다. 그를 무시하며 벤델린은 방을 나서 아말리와 아이들을 만난다. 아말리와 아이들은 정원으로 간다. 벤델린은 아말리에게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이 해결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침내 아말리는 그에게 자신이 신경 쓴 것은 오직 아이들과 그들의 것뿐이라고 말한다. 미래, 그 이상은 없었고 그녀는 그들이 그녀 앞에 있도록 떠나야 했다. 그녀에게 화가 났다.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야만 한다. 후에 벤델린은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함께 과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며 더 나쁜 것은 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행히도 그는 아무도 다치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를 도와야 합니다. 그 순간 친구들은 벤델린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며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재료를 보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벤델린은 그들을 보고 웃습니다. 하지만 그때 앨리스와 다른 친구들은 그를 안심시키며 자신들이 그를 꼭 도와주고 그의 곁을 지킬 거예요. 다음 날 벤델린은 시장에 가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쿠르트의 추종자들의 가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쿠르트를 폭로했습니다. 쿠르트는 매우 화가 나서 추종자 중 한 명에게 벤델린을 죽이고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그를 격분한 쿠르트는 마법사와 맞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소리칩니다. 벤델린은 길에서 쿠르트의 추종자들을 가로채고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포위합니다. 다음날 아침 쿠르트의 추종자 중 한 명이 그에게 모든 추종자들이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쿠르트는 웬델린이 그들에게 마법으로 위협했는지 화내며 그에게 묻습니다. 그 추종자는 부인하지만 우리는 웬델린이 그들에게 수도와 영지에서 자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을 제공했고 그것은 그들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는 쿠르트의 모든 추종자들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웬델린은 쿠르트와 아말리의 아이들을 위해 적절한 집을 찾아주었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아버지 때문에 문제와 소란 그리고 수치심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 사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그들의 고향에서 사는 것만큼 편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치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웬델린은 문제가 해결된 후 쿠르트가 살 곳인 교회로 로데릭을 데려갑니다. 적어도 거기서 살도록 하려고요. 동시에 웬델린이 로데릭과 함께 걷고 있을 때 로킨스 씨의 하인이 그에게서 이상한 에너지 피리를 빼앗아 재빨리 그에게 달려갑니다. 쿠르트는 하인에게서 피리를 받아 대신 얼마의 돈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하인은 그에 대해 퍼뜨린 허위 소문에 대한 로킨스 씨의 보상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 협조만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나중에 브레나가 쿠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려준다. 웬델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고용된 암살자가 사라졌다. 브레너는 쿠르트가 이제 혼자이니 웬델린을 죽일 기회라고 말합니다. 웬델린은 쿠르트에게 다가가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쿠르트는 거만하게 웬델린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재빨리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피리를 꺼내 브레너에게 그걸 알아볼 정도면 분명 강력한 마법사일 거라고 말합니다. 브레너그는 자신이 전설의 용 플루트임을 인정하며 설명한다. 웬델린, 그것으로 커트는 많은 수의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어. 심지어 압도할 수 있어. 벤델린의 마법력. 웬델린은 쿠르트에게 그의 행동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한다. 쿠르트는 웬델린의 걱정을 무시하며 모두 죽으면 그는 웬델린의 유산을 물려받고 땅을 개발하며 더 나은 영웅이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야. 웬델린은 화가 나서 쿠르트를 위협하지만 쿠르트는 웬델린이 움직이면 피리를 사용하겠다고 맞섰다. 웬델린은 주저하며 두려워한다. 쿠르트는 웬델린이 속수무책인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며 웃는다. 그는 웬델린을 조롱하며 오늘 죽는 자들은 모두 그의 탓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 순간 브레너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피리를 재빨리 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쿠르트는 다시 웃으며 적어도 피리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피리를 불고 모두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게 된다. 브레너그는 그것이 용의 피리가 아니라 악의 피리이며 모든 악의 기운을 모아 사용자를 증오에 찬 괴물 같은 좀비로 변하게 한다고 알린다. 분노와 증오에 찬 쿠르트가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웬델린은 형의 변신에 충격을 받습니다. 브레너는 웬델린에게 형을 빨리 정화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쿠르트가 웬델린을 공격하지만 앨리스가 그를 막아섭니다. 결국 웬델린은 친구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형을 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친구들에게 아기가 사라지자 웬델린은 그 아기를 로칸 씨의 저택으로 돌립니다. 암살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 쿠르트가 복수하려 했던 곳입니다. 쿠르트는 자신의 파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로데릭은 사건의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되고 벤델린에게 알리며 수도에 있는 아말리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벤델린은 매우 화가 났지만 당분간 둘째 아들 햄릿과 함께 비밀리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매우 속상해합니다.
정말 누구도 구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브레너그는 문제의 발단이 아기위 피리가 갑자기 나타난 데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미스터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리의 기원을 알 수 없어 큰 문제라고 덧붙입니다. 웬델리는 귀족들의 어리석은 문제와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브레너그는 웬델린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또한 귀족임을 상기시킨다. 후에 웬델린은 왕궁을 방문하여 왕을 만난다. 왕은 그에게 마을의 모든 토지를 하사하고 새로운 통치자로 임명한다. 왕은 그에게 다른 바람이 있는지 묻는다. 웬델린은 남은 자기 중 2개를 요청하며 귀족들의 분노를 사고 왕궁의 문제를 일으킨다. 어떤 남작도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땅을 가지지 않았다. 큰 언쟁 후 아미스터는 간단한 계략으로 마침내 왕을 설득하고 벤델린의 요청을 받아들여 2가지 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는 벤델린을 백작으로 바로 승급시킵니다. 모두 환호하며 벤델린에게 감사를 표하고 왕은 검을 꺼내어 왕실 구역을 나눕니다. 한편 왕은 아미스터와 함께하며 그가 꾸민 계략을 이해하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냈다고 말합니다. 단 아미스터를 제외하고 장면은 벤델린의 궁전으로 바뀌고 쿠르트의 아이들이 검술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델린은 아말리에게 자신이 받은 2가지 자기를 아이들이 잘하면 물려줄 것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이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말리는 기뻐하며 웬델린에게 따뜻하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 후 웬델린은 마법을 사용하여 일꾼들이 땅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시작합니다. 땅을 개발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그들을 돕지만 마법 작업은 그를 지치게 만들어 노동자라기보다는 영주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나중에 아리엘 웬델린을 위해 소스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곧이어 마을 주민들과 전체 팀이 모여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발전시키다.